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오늘은 무죄반증 수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이렇게 수술이 많다 그러는 건지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도 내가 발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다 그러면 각 대학병원마다 또는 각 큰 병원 또 작은 병원 난 발을 전문으로 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분들이 어떤 수술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가 제일 좋다 그러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수술하겠죠. 그런데 지금도 A라는 대학병원과 또는 B라는 병원에 있는 의사 서로 수술 방법이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 있다. 이런 걸 우선 이해를 하시고서 이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죄반증 수술에 보통 수술 방법이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나온 지가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가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무죄반증은 3단계로 수술이 구성되는데요. 뼈를 끊고 뼈를 교정하고 그 교정한 뼈를 고정합니다. 움직이지 않게. 그런데 뼈를 끊을 때 끊는 위치, 끊는 방향, 교정할 때 교정의 방향, 가령 옆으로만 미느냐, 옆으로 밀면서 회전시키느냐, 이런 것들, 고정의 방법, 고정 방법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나살 쓰느냐, 가는 핀을 쓰느냐,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거를 조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끊는 위치가 다르고 교정, 이 3가지를 조합하면은 무수한 수술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18년도 6월에 할룩스 발루스, 이게 무지외반증입니다. 무지외반증의 치료에 대해서 미국의 노스 아메리카 푸드 앤드 앵클 클리닉스라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 개간지인데요. 거기에 제가 편집인을 해서 이거에 관련된 세계적으로 10명 이상의 여러 나라의 그 리뷰 문헌을 제가 종합해서 이런 책을 편집해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같은 책 안에서 2018년이면 비교적 최근 아닙니까? 최근인데도 이와 같이 아주 복잡하고 큰 수술을 하는 분부터 아주 작은 수술을 하는 분까지 여러 가지 수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수술마다 참 장단점이 있구나.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책에 나온 걸 그림을 제가 따와봤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가령 이 뼈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 뼈가 제일 문제인데 이 뼈를 끊는 위치에 따라서 이거는 끝부분, 발가락 쪽에서 끊는데 이거는 이렇게 끊었죠. 이거는 이렇게 끊으면서 요만큼 짧게 했죠. 요거는 옆으로 주로 가는 쪽으로 했죠. 이런 식으로 수술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또 이 중간 부분에서 끊어서 돌리는 방법도 있고 끊어서 이전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는 아주 이 뿌리 부분, 이 뼈 중에서 이 윗부분에서 끊는데 이거는 이렇게 끊어서 일부 지금 잘라낸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둥그렇게 끊어서 돌리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똑바로 끊어서 옆으로 주로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있고 이걸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모양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와 같이 하는 수술도 있고 끊어서 돌리는 방법도 있고 이와 같이 끊어서 돌리는 방법도 있고 이래서 이 여러 가지를 조합하다 보면 아주 수술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술한 여러 가지 사진을 보면 이게 있고 여기서 뼈를 이렇게 끊어서 이쪽으로 이만큼 옮긴 겁니다. 옮기고 이거는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이거는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가락 쪽으로 갈수록 수술이 작고 간단한 편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수술한 건데 이렇게 끊어서 그걸 회전시켜서 나사 2개로 고정한 거. 뭔가 아까 거보다는 좀 더 복잡합니다. 또 이와 같이 요거는 옆에서 이렇게 끊어갖고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이쪽으로 약간 이동시킨 거. 이렇게 이런 수술을 하는 것을 그리고 이걸 나사가 아니고 이런 핀을 이용해서 고정을 했죠. 제 자신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중에 가령 이런 수술 제가 이거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최근에 이거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술에 이건 아주 잘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잘 혹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상당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이 방법을 좋아하셔서 계속 이 방법만 수술하는 분도 많고 그런 분이 잘 못됐고 나는 지금 이 방법을 안 하니까 내가 옳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무지외 반증이 있을 때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교정 방법이 여러 가지다. 그걸 또 맞춰서 고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그냥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은 좀 더 복잡합니다. 뼈를 이건 수술방에서 이제 교정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엑스레이인데요. 여기 끊어서 교정을 하고 그거 갖고 안 돼서 여길 또 한 사람의 뼈를 위아래 두 군데를 끊어서 교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있고 아주 심한 경우 무지외 반증이 아주 심하면서 여기는 관절이 뼈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심하게 빠져 있습니다. 무지외 반증은 누구든지 조금씩 빠지는 겁니다. 관절이. 그런데 아주 심하게 빠지고 각도가 아주 심하고 그런 경우에는 또 여기도 지금 여기는 여기 심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뼈 사이가. 이런 경우에는 관절을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해 버리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고정을 하면 이 관절이 엄지가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런 고정은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역시 무지외 반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서 소개를 드려봤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좀 더 이렇게 자꾸 이런 빈도가 늘어가고 있는데 절개하지 않고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주 구멍만 작게 내서 수술하는 방법이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분은 칠레에 있는 의사인데 2018년도뿐만 아니라 19년, 20년에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논문도 내고 있고 그런 분인데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이건 굉장히 복잡한 수술 방법입니다. 생긴 것만 봐도 많이 길게 째야죠. 수술도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필요할 수가 있다. 이런 거고 이거는 일본에 있는 어느 의사가 한 건데 이분은 여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끊고서 교정해서 나사 갖고도 아니고 핀도 아니고 저런 금속 판을 딱 박습니다. 그럼 수술이 그만큼 또 복잡하겠죠. 그죠? 또는 아까 처음에도 보여드린 건데 이 관절에서 교정해서 관절 아예 붙이는 수술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즉 지금은 제일 복잡한 수술은 이 관절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같은 사진인데 관절을 고정하는 방법에서부터 즉 요 관절을 여기는 보면 없어졌죠. 고정한 거거든요. 이게 제일 복잡한 수술이고 이것은 절개하지 않고 아주 구멍만 내서 교정하는 수술인데 현재 이 방법도 아주 최신의 방법입니다. 최신. 즉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이게 제일 좋다. 나는 거의 대부분 환자를 이렇게 한다. 나는 이게 제일 좋다. 나는 거의 대부분의 방법을 이렇게 한다. 즉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구도 이것이 지금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무지외 반증의 수술이다. 변해 왔는데 하나는 좀 더 복잡한 쪽으로 갔고 하나는 아주 간단한 쪽인데 현재도 양쪽이 다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환자마다 혹시는 저는 이런 쪽을 주로 하지만 이런 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 주로 하는 분들도 이것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무지외 반증의 수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 그래서 짧게 절개하고 또 안 째고 거의 안 째고 수술하고 나서 관절도 잘 움직이고 수술하고 나서 빨리 디딜 수도 있고 나중에 금속을 뽑아야 될 일도 없는 이게 제일 좋은데 지금 아직은 모든 경우에 요거에 다 해당되는 거는 아직은 좀 더 그 세월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아직도 변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